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실용절도주의 북한학, 오늘은 제77일강 북한 주민들의 사회생활편에서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북한의 주택 배정 정책 및 시스템을 범일반화해서 현실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북한의 주택 배정 정책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소위 국가가 주택을 지어서 무상으로 인민에게 공급이라는 소위 주택 정책에 따른 북한의 주택 배정 정책은 한마디로 국가가 북한의 모든 살림집을 장악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번성에 맞게 주택 배정 대상과 순서를 정해서 인민의 생활상 편의에 맞게 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김일성 족속이 주택 배정 정책에 따라 수립된 북한의 소위 주택 배정 순위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제가 30여 년을 살았던 평양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아울러 북한의 주택 배정 정책에는 수령족속의 선물주택과 북한의 당군종 핵심 기득권의 관사사택은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주택 배정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차례차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위 혁명열사 유가족 및 유자녀, 6.25 전쟁 참가자, 국가유공자, 노력혁신자, 대남공작원 가족, 명예군인 등의 주택 배정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불변의 정책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3년 이상 동고살이를 하는 대상에게 주택을 먼저 공급한다. 지방은 모르겠지만 평양시에는 김일성 족속이 소위 중요 건설 대상 부지들에 걸려들어서 하루아침에 집을 철거당하고 같은 직장의 동료 집에서 동고살이하는 대상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한 주택에서 3대 혹은 3세대가 사는 대상에게 분가용 주택을 공급한다. 사실 북한에는 주택이 없어서 부모님과 결혼한 아들, 또 결혼한 손자까지 한 집에서 사는 경우, 또 부모와 장가간 아들, 시집간 딸까지 한 집에서 사는 사례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한때 우리 세 식구도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장기간 내 동생 식구랑 거의 3년 넘게 한 집에서 살았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평양시 중심구역에도 이런 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전체 주택의 비율을 보면 3칸짜리 이상이 약 10% 내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2칸짜리 살림집은 약 25%부터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칸짜리 살림집이 거의 50%에 이르는 것이 북한의 주택 비율입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본신 직업을 내려놓고 김일성 족속이 명령한 아파트 대단지 건설에 장기간 노력동원 나간 대상에게 주택을 우선 배정한다. 북한 밖의 자유세계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겠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 족속이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따라 진행되는 광복거리, 통일거리, 여명과학자거리, 지금 한창 벌려놓고 있는 서포 무슨 거리, 이 모든 건설이 벌어지면 북한군 돌격대 등 기본 건설 인력을 제외하고도 생산직을 또 역시 제외하고 북한의 모든 사무직 기관들에서 사무직 직책에 있는 대상 중에서 노력을 차출해서 동원시킵니다. 그래서 상부로부터 노력 동원 지시가 내려오게 되면 매 사무기관에서는 3대, 3가족이 한 집에서 살거나 동고살이로 주택의 절실히 필요한 대상들을 주택 건설 현장에 투입해서 대상 건설이 끝난 뒤 기관당 한두 채의 주택 배정권을 하사받게 되는데, 이것 역시 경쟁 비율이 거의 10대 1에 달하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서는 대상의 나이, 근무 연한, 동고살이 연한, 가정생활 형편 등을 고려해서 주택 배정 대상을 선발하고 관계된 행정위원회 주택 배정과의 명단을 제출합니다. 여기서 수년간 건설 노력 동원에 나갔어도 주택을 배정받지 못한 대상은
다음 주택 배정 기회가 도래할 때까지 또 다른 건설 대상의 노력동원 나가서 주택 배정 기회에 도전해야 합니다. 제가 17년간 근무했던 관련 출판사의 경우 이렇게 살림집을 배정받기 위해 장기간 주택 건설에 동원되었던 기자는 글쓰기 실력까지도 떨어져서 집을 배정받은 뒤에도 온갖 건설에 다 동원돼 나갑니다. 다음 5번째입니다. 김일성 족속의 소위 주택 대단지 건설에 위화를 많이 기부한 대상에 새로 지은 고급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영역에 이런 대상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주로 일본의 가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돈을 받는 제1기구민들이 속하는데 사실 이들은 이 경우에도 전혀 마음 놓고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1980년대 중후반부터 김일성 족속이 안상택거리 건설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을 때 그 건설에 소위 충성의 위화를 많이 바친 제1기구민들도 그 집들을 배정받았었지만 3년도 못 살고 다른 곳으로 이주됐습니다. 그 근방에 호위사령부 청사가 새로 건설돼서 당시 김정일이 혁명의 수뇌부 비밀 보위를 운운하면서 그 제1기구민들을 한날 한시에 저 망경대 구역 광복거리 쪽에 있던 호위국 아파트 거주자들과 주택 개방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어떻게 그 주택을 뺏길지 누구도 모릅니다. 다음 6번째입니다. 기존의 주택을 재배정한다. 이것입니다. 이 경우에 재배정 대상은 첫째, 식구수가 2~3명인데 방 2칸짜리 살림집을 쓰고 사는 대상과 식구수가 5명 이상인데 반 1칸짜리 살림집을 쓰고 사는 대상 사이의 서로 주택을 바꾸도록 중재 재배정 실시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 2번째, 출퇴근 교통 혼잡 해결을 위해 소속 직장 가까이로 주택을 바꿔서 재배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집을 바꿀 대상은 본인들이 직접 물색해서 서로 합의가 되면 거주지 행정위원회 주택 배정과를 통해 주택 재배정 조정을 받게 됩니다. 북한 주민사회에서 발생하는 소위 불법적 주택 매매 범죄라는 것은 주로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원래 식량 배급제도가 그럭저럭 작동하던 1980년대까지는 방 2개짜리 살림집과 방 1개의 살림집을 서로 바꿀 때 서리 소문 없이 서로 사이에 사례금 같은 것이 오가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는 경우는 그 당시 없었습니다. 그러나 식량 배급제가 거의 붕괴된 1990년대부터는 국가의 생활상 편의를 위한 주택 재배정 정책이 생존을 위해 웃돈이 오가고 주택 배정 관련 간부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요인, 요소로 급격히 전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198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절대다수 주민이 전혀 관심이 없던 행정위원회 주택 배정 관련 부서들의 간부나 지도원 직책이 행정기득권에서는 노동당 비서 못지않게 제일 선호하는 직업이 되어버렸고, 그만큼 그 직업에 있는 간부들은 2~3년을 버티지 못하고 밀려나가든지 쫓겨나가든지 하는 것도 이제는 그 직책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법적 주택 교환에 대해 그 주변에 누군가가 소위 신속 편지를 올리거나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과도하게 여론화되면 즉시 그 주택 재배정이 무효화될 뿐만 아니라 양측이 집을 몰수당하고 상간오지로 추방 조치하는 것 역시 북한 체제의 엄정한 주택 관련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주택 배정 시스템에 따른 매 주민이 주택 배정 및 재배정 당위성은 소속 직장의 노동당 조직이 최종적으로 결론하고 보증해 주는 것 역시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주택 관련 시스템입니다. 즉 소속 직장의 당위원회가 이동무가 왜 주택을 배정받아야 하는가, 왜 이동무에게 이번에 꼭 주택을 주어야 하는가 등이 소위 보증문서를 작성한 뒤 소속 단위 당 책임자와 행정 책임자가 연대 사인을 해서 관련 행정위원회 주택 배정과에 제출해야 주택 배정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북한 주민들이 신세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장장 반세기 이상 주구장창 살림집 건설 노래를 부르면서도 북한 주민 사회의 수건인 주택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김일성 족속이 기상천외한 주택 건설 정책에 대해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